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 전공의 최인호 조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분야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레이더 센싱 기술 관련해서도 이제 미세 도플러 신호에 대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세 도플러 신호를 이제 주제로 삼은 이유는요. 저희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레이더 기술에서는 이제 미세한 도플러 변화들을 가지고 다양한 응용 분야가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기초와 그리고 어떤 응용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그 신기술 분야에서 조금 더 레이더의 이런 접근성이 가능하다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미세 도플러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미세 도플러 신호들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미세 도플러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도플러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원천, 이 소스와 그리고 관측자 간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원천에서 이 전자파가 이렇게 발생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이 VS라는 속도로 이제 이 관측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주파수가 어떤 특정 진동으로 이제 전달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원천이 움직이지 않으면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해서 관측자에게 이 전파가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스가 이렇게 계속 진동을 일으키는 이 원천이 이 관측자 입장으로 VS로 움직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얘는 계속 진동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진동을 일으킨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움직여서 진동을 일으키고요. 또 다음 세 번째는 또 움직여서 진동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얘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 파장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으로 이 소스가 원천이 있으면 진동을 일으키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요 진동의 요 동그라미들은 뭐냐면, 파가 진동을 하면 이렇게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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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주기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최대치 위치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때 이 최대치와 최대치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사이를 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장이 이 소스 원천이 가만히 있을 때는 항상 일정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관측자 입장에서 얘가 받을 때 똑같은 파장으로 전달돼서 얘한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인식하는 요 파장이 람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특정 주파수로 그리고 또 특정 파장으로 오게 됐을 때 이 둘의 곱은 빛의 속도라는 식으로 이 전자기학에서 정의가 되는데, 이때 이 관측자는 이런 진동수를 가지는 전자파를 인식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도플러 주파수가 없다, 도플러 효과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천 소스가 이 관측자 입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일정한 파장이 아니라 얘가 첫 번째 출렁거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움직여서 또다시 진동을 일으키고요. 또 그 다음 또 움직인 다음에 또 그 다음 진동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움직임에 의해서 이 파장이 여기 있는 보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 관측자 입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이렇게 일정한 거랑 다르게 소스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파장이 짧아지면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조금씩 증가하게 돼요. 빛의 속도는 항상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고정된 값을 가지고요. 그때 이 소스가 관측자 입장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우리는 도플러 이펙트라고 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이 주파수가 이렇게 원래 주파수보다 조금 더 파란색만큼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원천이 관측자 입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조금의 증가하는 주파수를 도플러 주파수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원천이 만들어 놓은 진동수는 이 F인데 관측자가 인식했을 때는 이렇게 주파수가 조금 더 천이 돼서 시프트 돼서 전자파가 도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파수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된다. 이 증가폭을 우리는 도플러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천이 더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도플러 주파수가 더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공 같은 걸 던졌을 때도 이 도플러 주파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야구공의 속도가 얼마다라고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고 레이더 쪽에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커스할 거는 이 도플러 주파수 중에서도 미세 도플러 효과라는 걸 좀 초점에 맞춰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장인데요. 미세 도플러 효과는 또 무엇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랑 차이는 뭐냐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소스가 등속도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플러 주파수가 이 등속적으로 어떤 한 가지 값을 유일한 상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스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속도가 등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주기적으로 속도가 변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이 소스의 업저버 쪽으로 이제 얘 소스가 등속도로 일로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갔다가 반대 왔다 갔다 이렇게 속도가 변합니다. 등속도가 아니라 여기 속도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제 속도는 이제 원천은 업저버 쪽으로 오고 있는데 얘가 속도가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점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할 때 이 도플러 주파수 또한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도 때문에 소스의 속도 때문에 도플러 주파수 또한 시간에 따라서 미세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의 미세한 변화를 미세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미세 운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도플러 주파수를 미세 도플러 주파수라고 저희는 부르게 됩니다. 이 미세 도플러 주파수에 의해서 우리가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스는 분명히 F란 주파수를 만들었는데 이 미세 도플러 주파수 때문에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퍼져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소스의 미세한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이 주파수 변화를 이렇게 주파수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 현상,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체가 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보고자 하는 물체가 이렇게 어떤 특정 미세 운동을 가진다고 하면 이런 미세 도플러 주파수를 분석해서 이 소스가 어떤 거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차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새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가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도플러 주파수가 좀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면 새 같은 경우에는 이 퍼덕퍼덕거리는 날개짓 때문에 미세 도플러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 저기 근처에서 새가 날아오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차가 아니라 새가 오고 있다. 혹은 차가 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슈됐던 게 드론인데요. 드론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서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이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미세 도플러 효과, 드론이 프로펠러 같은 게 미세한 운동을 가지거든요. 이러한 미세한 운동에 생기는 이 미세 도플러 효과를 잘 분석하면 드론도 날아오고 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미세 도플러 효과를 알려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미세 운동이란 거를 먼저 사전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우리가 이 레이더 미세 도플러 효과라는 신호를 사용해서 다양한 응용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미세 운동이 있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드론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산업에는 지금 드론을 좀 정확하게 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미세 운동을 가진다는 걸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우린 지금 새랑 드론을 좀 분류해서 인식하고 싶은데 새 같은 경우에는 날개짓이라는 미세 운동이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러라는 미세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미세운동 특성이 달라서 전파 신호에서 해석했을 때는 이 미세운동에 생기는 미세 도플 효과로 두 차이를 인식한 다음에 지금 다가오는 게 새가 아니라 드론이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미세운동이라는 정의를 사전에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응용 분야의 이 레이더, 스마트 모빌리티 레이더 기술 중에 하나인 이 미세 도플러 효과를 사용한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세 운동을 가지는지부터 정해야 되는데, 크게 레이더 관점에서 봤을 때 표적은 리지드 바디 모션과 넌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 모션이 뭐냐면 표적이 이렇게 하나의 강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부분 하나가 따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 몸체, 이 강체로 되어 있는 이 몸 전체가 흔들흔들거려요. 롤 피치요라는 모션 아시나요? 이 함정에서도 그렇고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 흔들흔들거리는 이 3차원 동작을 롤, 피치, 요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강체가 롤과 피치, 요를 가질 때 우리는 미세 운동을 가진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넌리지드 바디 모션이라는 걸 가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몸통 같은 경우에는 강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이 사람 몸이랑 다르게 다리는 독립적으로 왔다 갔다 흔들거립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몸통이랑 다르게 별개로. 그래서 사람 몸은 강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는 쇳덩어리니까 따로 분리돼서 움직이는 게 없는데 사람은 팔, 다리, 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지각각 움직여요. 그래서 이 다리 같은 경우를 우리는 non-rigid body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다리의 고유의 모션을 non-rigid body mo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non-rigid body에서 생기는 다양한 미세 운동이 있는데 뭐 다리가 걷는 거라든지 다리가 뛴다든지 이런 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펜더롬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 펜더롬이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합니다. 진자 운동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는데 이게 노란색 점이 레이더고요. 이 레이더에서 이 펜더롬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펜더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펜더롬이 움직이는 동작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얘 펜더롬이 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변하는 것을 이렇게 칠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각속도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펜더롬의 미세 운동이죠. 각 운동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게 레이더 전파 입장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레이더 관점에서 봤을 때 레이더 신호를 수신하면은 이 세로가 뭐냐면 거립축이라고 하고요. 가로가 뭐냐면 펄스축이라고 합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펄스를 여러 개 쏘는 펄스 레이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펄스를 한 8,000개 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펄스를 쓰면 이렇게 거리축으로 하나의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8,000개 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 쐈을 때 펜더룸 여기 있었는데 레이더가 이제 펄스를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쏩니다. 그러면 펜더룸은 아까 봤지만 왔다 갔다 진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점점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진자 운동하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거를 레이더 에코 시그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앞부분은 크기가 변주되는 부분이고요. 이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위상이 변주되는 부분입니다. 크기가 변주되는 이유는요.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이 있다가 또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다 하면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요. 위상이 변주되는 부분은 이 펜더럼이 이 각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 펜더럼이 처음에 멀리 있었다가 그 다음 가까이 왔다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다가 이런 거리에 따른 변화가 이 레이더 전파의 위상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은 다음에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분석하는 시간 주파수 해석이라는 걸 해보면 대표적으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스펙트로그램의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하나하나씩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시간 주파수 변환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도플러 주파수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바뀌었다가 포지티브하게 바뀌었다가 네거티브 바뀌었다가 포지티브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세로의 도플러 주파수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진자는 다음과 같은 미세 운동을 가지고 여러분 미세 운동 이 미세 운동을 가지고 이 미세 운동은 레이더 전파에 미세 도플러 효과를 가져오는데 여기 보시면 도플러 주파수가 이렇게 미세하게 진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동을 보고 지금 어떤 추 표적 같은 게 진자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앞부분에서 봤지만 이렇게 펜더럼이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할 때 레이더 전파수 신호를 해석하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미세하게 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앞에 진자 운동을 하는 어떤 표적이 있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한 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제 펜더럼 말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추 같은 경우에 하나의 강체였고요. 이번에는 넌리지드 바디를 가시는 대표적인 사람 형상을 이제 가정해 볼 건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온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은 사람 몸 전체가 움직이는 마크로 모션이라는 게 있고요. 좀 커다란 강체가 움직이는 몸 전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가 흔들리지 지금 다리 보시면 다리가 엄청 흔들리고 있고 팔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팔다리가 흔들리는 거를 마이크로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끝을 우리가 발끝에 대한 이 궤적 변화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발끝에 대한 궤적 변화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이더 시그널을 분석해 볼 건데 아까도 똑같이 8,000개의 펄스를 쓰는데 한 개의 펄스를 쓰면 이렇게 세로 방향이 나오고요. 이걸 계속 쓰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거리에 따른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을 우리가 똑같이 시간 주파수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도플러 주파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우리는 지금 보시면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플러 주파수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세히 이제 사람의 운동과 매핑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작게 진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몸통에 생기는 미세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미세 도플러 효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다리, 발끝에서 생기는 미세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래서 몸통보다 이 발끝에 생기는 미세 도플러 효과가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 몸을 기준으로 각속도 변화가 발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걸 이제 설명하려면 여기 앞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 무게 중심을 여기다 두면은 몸통은 살짝씩 움직여요. 아주 진동이 살짝 걸을 때 살짝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발끝 같은 경우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왔다 갔다 훨씬 더 큰 각 변화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질량 중심을 입장으로. 질량 중심에서 몸통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아주 작게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 질량 중심이 한 골반쯤에 있다고 쳤을 때 발끝은 각도 변화가 커요. 앞으로 발이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발이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래서 그게 레이더 신호 입장에서 전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도플러 주파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세 도플러 효과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이 걸음걸이에 대한 도플러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레코그네이션, 식별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런 고유의 패턴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른 패턴이 있다면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걷는 특성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도플러 효과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설명했고요. 이 마이크로 도플러에는 크게 중요하게 우리가 좀 토픽으로 잡는 챌린지 4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마이크로 도플러 효과를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하려면 크게는 이 4가지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있어서 챌린지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챌린지는 마크로 모션이라는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크로 모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도플러 주파수 효과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도플러 주파수가 주어지는데 이 어떤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왜 밑에 있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위에 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예로 들어 볼게요. 아까 사람이 이렇게 있어. 레이더가 있고 사람이 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주파수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반면에 사람이 다리가 흔들거리고 있으면서 레이더 쪽으로 걷고 있어. 사람이 다리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마이크로 모션이라고 하고요. 사람 몸 전체가 레이더 쪽으로 다가가는 걸 마크로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자리에서 다리만 흔들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이 레이더 쪽으로 걸으면서 다리가 움직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운데 신호가 아니고 이렇게 비트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마크로 모션에 의한 도플러 시프트 옵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려면 다리가 움직이는 걸 주로 많이 인식해요. 다리에 대한 마이크로 모션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얘가 레이더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도플러 시프트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의 다리가 어떻게 움직인다를 인식하려면 사람이 레이더로 다가오는 이 마이크로 모션에 의한 도플러 시프트 효과,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 요것들을 적절히 제거해줘야 됩니다. 얘를 정확히 제거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레이더 입장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얘는 A라는 사람이야. 혹은 이 사람이 뛰어오고 있어. 걷고 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레이더를 좀 더 실생활에 응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마크로 모션이라는 걸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거하는 게 보통 제가 전공으로 하는 시그널 프로세싱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단순히 레이더 장비 만들어서 갖다 놓고 쓰자라고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런 마크로 모션에 의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캐터링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이더 시그널을 받으면 크게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데 크기 변주와 위상 변주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시간 주파수 현상을 봤던 건 이 위상 변조를 되게 많이 보는데 크기 변조도 우리가 이 현상을 좀 중요시 봐야 됩니다. 크기 변조. 이 신호의 크기가 이렇게 변조되는 현상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의 이제 탄도탄이라는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 빨간색의 3개의 산란점이 있는데요. 이 산란점에 생기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 산란점들이 이렇게 각도 변화를 가지게 되면 레이더 입장에서 레이더가 이렇게 요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 점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미세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 꼭다리에 있는 점에 대한 크기 변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검은색 선처럼 여기에 보이시는 검은색 선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미세 운동을 가지면은 신호의 크기가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레이더 여기 있는데 가까이 있을 때가 있고 한 바퀴 돌아서 멀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신호가 크고 멀리 있으면 신호가 작고 또 가까이 오면 신호가 크고 또 멀리 가면 신호가 작고 이런 식으로 크기가 변조가 돼요. 이 크기가 변조가 되면 우리 레이더 시그널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막 시간 주파수 영상에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요 크기 변조 현상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만, 특정 시점에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레이더 신호가 잘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점이 레이더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신호가 크고요. 멀리 뱅글 돌면서 멀리 떨어졌을 때는 신호가 좀 작아지고, 또 가까이 있을 때 신호가 커지고 신호가 작아지고,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 신호를 해석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예쁘게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세도플 효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런 식으로 레이더 신호가 크고 작고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단순히 레이더만 가지고 또 미세도플 효과를 응용해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응용 분야에 쓰고 싶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레이더 신호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해요. 잘 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기 변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크기 변조와 위상 변조를 모두 고려해서 현상을 해석하고 응용 분야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그널 디컴포지션이라는 파트입니다. 시그널 디컴포지션은 뭐냐?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요런 하나의 표적이 있고요. 요런 하나의 표적이 있는데 얘는 날개가 달려있고 얘는 날개가 안 달려있어요. 날개가 안 달려있는 애에 대한 미세운동을 가지는 요 원통이 빙글빙글 돌면서 미세운동을 가진다 가정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똑같은 모션을 가진다고 했는데 날개가 달린 형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 현상이 뭐냐면 이 전자기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날개에 대해서 이런 끝에서 불연속적인 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산란 때문에 이 원통에 의해서 생기는 산란은 여기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요 날개에서 나타나는 산란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부득이하게 이런 현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산란 기하 구조가 달라가지고 이 날개가 더 붙어 있으면 이런 기하 구조가 다른 상태에서 생기는 산란 현상 때문에 시그널들이 더 복잡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부조체가 더 복잡할수록 더 복잡한 산란 원들이 합쳐져가지고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호의 해석이 더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복잡한 신호들이 복잡한 구조체에서 복잡하게 레이더 신호가 나타나면 이것들을 적절히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좀 더 정확한 표적에 대한 미세 운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분리하려고 과거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왔습니다. 2003년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주파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사인파 형태와 직선 형태의 신호로 분리한 하나의 연구도 이루어졌고요. 2005년에는 이제 Empirical Mode Decomposition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복잡한 신호가 있으면 고주파 신호와 저주파 신호를 이렇게 경험적으로 분리하는 연구가 있었고, 또 보시면 여기에 이 점선으로 지글지글거리는 비행기 엔진에서 나타나는 또 변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해주는 신호분리, 신호 디코모션하는 연구도 이어졌는데, 이때는 어떤 특이값, 이 비행기에 대한 특이값만을 추출해가지고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었고요. 2015년에는 여러 레이더 채널 혹은 레이더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면 날개에 대한 부분과 몸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몸통, 날개 부분으로 분리해주는 그거를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리하는 연구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레이더 분야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미세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꼭지는 이제 마이크로 도플러 신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인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도플러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시간에 따라 주파수를 해석하는 스펙트로그램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스펙트로그램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다음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조금 더 높은 해상도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이 레이더 영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높은 해상도로 해석하게 되면은 미세한 차이의 현상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 도플러 신호를 어떻게 하면 해석할까라는 연구도 다양하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두 번째 파트는 응용 분야입니다. 응용 분야. 응용 분야는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5가지 말고도 훨씬 더 많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구나. 비슷한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으니까 이제 크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응용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탄도미사일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데 있어서 미세 도플러 신호들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응용하냐면, 이렇게 탄도탄이 있어요. 적 나라에서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게 되고요. 이 탄도미사일은 이 레이더에서 레이더에서 그 이제 인식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기만체들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탄도탄을 정확히 찾으려고 변별이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변별이라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세도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입장에서는 레이더가 기만체와 탄도탄 여러 가지 합쳐진 이 단계에서 이 탄두만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미세도플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 탄두와 기만체의 미세 운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 탄두 모형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 레이더 장비를 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탄두 모형에 대한 레이더 시그널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도플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크기 변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사인 파처럼 나타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더 전파 신호에 적절한 특징 벡터 추출 알고리즘을 쓰고요. 그 다음에 특징 벡터 식별 알고리즘을 써서 탄두와 기만체 간의 변별을 하는 응용 분야에 이렇게 미세 도플 효과를 써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이제 저희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조그마한 드론 표적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이제 쿼드콥터라고 해서 날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드론이고요. 이제 옥토콥터는 날개가 8개 있는 표적인데요. 이 두 표적 다 지금 프로펠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드론 두 표적을 이제 우리가 식별하려면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레이더 신호를 측정해서 이렇게 크기 변화, RCS 변화를 분석해서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요 표적이랑 요 표적의 RCS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레이더로 표적을 좀 측정해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표적이 날라오면 이게 옥토콥터인지 쿼드콥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세 도플 효과를 사용하면 이제 이 드론이나 이 날아다니는 표적들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정익기에 대한 표적인데요. 이 고정익기를 보시면 형태는 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 끝에 프로펠러 부분이 있거든요. 뒤에 날개. 이 프로펠러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운동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프로펠러만 일단 돌려서 레이더로 측정을 해봤고요. 레이더로 측정해본 결과 이제 도플러 주파수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저희 실제 레이더로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프로펠러들에서 생기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현상 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결과들을 좀 확인해 보면 일단 그 표적이 아까 같은 이제 조그마한 무인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프로펠러만 돌고 가만히 있을 때 측정을 해보면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표적이 8m/s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차이는 중심 주파수가 가만히 있을 때는 0에서 이렇게 프로펠러에 의한 변조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그만한 이제 속도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중심 주파수가 0이 아니라 조금 주파수가 살짝 전체적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마이너스 4천에서 플러스 4천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한 3천 몇백에서 마이너스 4천 한 500 사이로 전체적으로 도플러 주파수가 마이너스 한 500Hz 정도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이 우리가 정면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 측면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뒤에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관측 각도에서 이제 저 아까 앞에서 봤던 표적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잘 보이다가도 측면에서 보면 프로펠러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레이더는 그래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신호가 잘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는 특정 각도에서만 주로 잘 우리가 이 미세도 플로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응용할 때는 레이더를 한 개만 쓰기보다는 조금 다수의 레이더를 써서 다양한 관측 각도에서 표적을 본 다음에 그 레이더를 네트워킹 시켜서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이다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실생활 응용할 때 보다 더 정확하고 로버스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탐지 성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 건물들인데요. 여기 보면 건물에 포항공대 건물들이 있고요. 그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날렸습니다. 드론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론 날라갔어요. 이 궤적에 따라서. 슉 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고, 이제 건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레이더로 한 펄스를 쏴서 이 그래프를 하나 얻어보면요. 밑에가 거리고요. 여기가 크기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타겟으로 예측되는 위치인데 한 50m에 떨어져 있었는데 요런데 이렇게 막 정보가 볼록볼록 나오게 보이죠. 초록색처럼. 이것들은 이런 건물들에서 나타나는 클러터 정보고요. 이 클러터 정보가 실제 여기 표적과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초록색 같은 정보들이 있으면은 오탐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드론을 찾을 때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점 하나만 봤을 때 이게 드론이라고 확정을 못 짓거든요. 이런 다양한 피크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색깔 점들은 이 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레이더에서 탐지기에서 생기는 임계값인데요. 이 갈색깔보다 높은 데를 다 탐지를 하게 돼요. 그럼 초록색깔이 다 이제 탐지가 되고 빨간색 표적도 탐지가 되고요. 그래서 옷 탐지 결과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미세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변화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단순히 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탐지 효과를 보시면 오탐지 효과가 원래 기존 기법에서 많았었는데 이 미세 도플러 효과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에 오탐지율이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탐지율도 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도플러 효과를 적절히 잘 사용할 경우에 드론 같은 민감한 표적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미세 도플러 효과라는 시그널 프로세싱이 적절히 들어가야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트 엔진 모듈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제트 엔진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 보잉 737 저희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죠. 비행기에 보면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 안에 잘 살펴보면 이렇게 터빈 날개들이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전자파가 이 비행기에 쏘게 되면은 이 터빈 안에서도 전자파가 이제 닿게 되고요. 그리고 이 터빈 내에서 전자파가 역산란이 되는데 이 터빈이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 전체는 강체 리지드 바디라고 부르는데 이 터빈만큼은 이 비행기 움직이는 것과 별개로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넌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 제트 엔진이 뱅글뱅글 도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고요. 이 제트 엔진의 변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비행기다. 얘는 보잉 737이다. 얘는 보잉
뭐 다른 비행기, 미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행기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 미세 도플 효과를 적용해서 쓸 수 있고요. 전자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점으로 산란되는 이 비행기 형상을 좀 형상화 시켜봤고요. 보시면 이 검은색처럼 비행기는 강체라서 가만히 있는데 프로펠러는 검은색 점 같은 부분들은 뱅글뱅글 독립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 운동으로. 그래서 이러한 미세 운동에 대한 제트 엔진에 대한 변조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비행기다 라고 찾을 수 있는 응용을 미세 도플러 신호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간략히만 소개를 좀 드리면 날아다니는 실제 아니고 시뮬레이션 데이터인데 날아다니는 비행기 레이더 정보를 얻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로가 거리고요. 세로가 펄스라고 보면 돼요. 펄스. 시간이라 되어 있긴 한데 이 시간마다 여러 펄스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보가 주르륵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리지드 바디가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 알고리즘으로 써서 정렬을 시키고요. 이렇게 거리 그리고 세로 방향 그 펄스들 방향으로 그 다음 요 세로 방향으로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리고 위상 보정이라는 걸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적에 대한 비행기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 레이더 분야에서는 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의 약자인 ISA라고 부르고요. 이 ISA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글지글한 약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뭐냐면 아까 이 위치가 뭐냐면 제트 엔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제트 엔진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 제트 엔진이 있었던 부분만 빼내가지고 시간, 주파수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트 엔진의 변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트 엔진 때문에 변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석해서 해보면 제트 엔진 변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다 라고 해서 이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다 라고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영역인데 이거는 실제 보잉 737이라는 비행기를 실제 레이더를 가지고 찍은 겁니다. 국내에서. 보시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사 영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비행기 같은 형상이 보이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와중에 이 방향으로 지글지글한 잡다한 것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엔진 터빈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엔진 터빈 때문에 이렇게 이제 터빈에 의한 신호들이 나타난 건데 이 신호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해보면 이렇게 여기 JM 신호라고 해서 엔진 컨트롤션의 약자인 JEM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시그널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시그널들은 이렇게 비행기에 대한 신호고요. 강체에 대한 신호.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제거하면 이렇게 Z 엔진 부분에 대한 신호가 제거돼서 아이사 영상이 좀 더 예쁘게 이렇게 비행기처럼 보이나요? 실제로 완벽히 비행기처럼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보고 비행기 표적이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게 자동으로 하는 연구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연구에도 응용이 됩니다. 제트 엔진 신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래서 미세도 플러스 시그널들을 사용해서 비행기 종류도 구분할 수 있고요. 아이사 영상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미세 도플러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이걸 제거함으로써 아이사 영상도 비행기 표적 현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여기에 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의 모션을 인식하는 데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션, 기어다니는 모션, 달리는 모션이 있는데 각각마다 시간에 따른 주파수 현상을 분석해보면 걸어다니는 건 이렇게, 기어다니는 건 이렇게, 달리는 건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 각자 움직이는 미세 운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기어다닐 때, 달릴 때. 그것들이 전자파에 이렇게 녹여나고요. 이 전자파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까 말했던 미세 도플 효과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동작하고 있다도 레이더로 인식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이 손 제스처도 레이더 시그널을 사용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손 제스처로 지금 어떤 동작이다라고 인식해서 우리 아이언맨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제스처를 써서 화면 넘기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이럴 사인 디텍션인데 생체 신호를 찾는 겁니다. 병원 같은 데 보면 응급실에는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환자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호흡을 멈추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없어도 실내에 이 레이더 센싱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숨을 쉬고 있는지 심장 박동수가 뛰고 있는지. 그래서 레이더가 실시간 센싱을 해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시그널, 심장 박동 시그널을 찾아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체 신호를. 혹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땅 속에 이렇게 파묻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생존자가 있으면 아까처럼 호흡과 심장 박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를 써서 벽을 투과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재난에 의해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호흡 신호를 찾아서 이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쪽 근처로 땅을 어쨌든 잘 파서 구조하자라는 데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저희 연구 이제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실험 대상체로 있고요. 요 앞에 레이더가 있는데 제 가슴이 호흡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호흡 신호를 그리고 심장박도 신호를 체크하는 겁니다. 레이더 센싱 신호로. 그리고 여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 심장박도수를 접촉식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더로 찾은 거랑 이 스마트워치로 찾은 거랑 비교해서 잘 찾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레이더 시그널들을 잘 추출해서 이상 변화를 살펴보면 미세 호흡과 심장박도수로 인해서 제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미세한 움직임을 지금 레이더로 디텍팅해서 신호에 대한 위상 변화를 보면 이 미세 운동에 의해서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는 숨 쉬고 있다, 호흡수와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레이더 신호를 받아가지고 레이더로 지금 측정한 거를 실시간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연동시켜서 돌리고 있는 거고요. 보면 계속 이제 심장 박동수를 디텍팅 하는 겁니다. 레이더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친구 접촉식으로 지금 센싱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73 bpm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74 bpm 뭐 그래서 지금 얘랑 비슷비슷하게 지금 찾고 있는데 레이더가 계속 탐지를 하고 있고 얘는 이제 실제로 애플워치에서 나온 bpm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비슷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좀 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애플워치가 중간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러 이제 심장 박도수가 그때도 이제 레이더도 조금 더 근데 이 접촉식보다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 누적되는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심장 박동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접촉식보다 실시간으로 보이는 건 좀 느립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관측된 데이터로 추정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추정한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주로 사용되는 레이더의 미세 도플러 효과에 대한 이론과 간단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더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실제 응용할 때는 오늘 말했던 이 주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그널 프로세싱이 탑재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이더 하드웨어 설계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적절한 응용 분야에 맞게 조금 어, 이 일정 그리고 플랜을 잘 짜서 응용을 한다면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